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진로를 위한 로봇 자동화 시대의 현황과 미래 모습, 부제로서 로봇에서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일이나 생활에의 영향은 있는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간호의 현장에도 로봇이 들어갑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대 한국에서 기대되는 것이 서비스 로봇의 활용에 의한 간호 지원입니다. 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간호업계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화하고 있으며 그 과제를 해소에 빠뜨릴 수 없는 기술로서 주목받는 것이 간호 로봇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커뮤니케이션 상대로서의 로봇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해 시의 그 구조 활동에도 로봇이 들어갑니다. 특히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위험한 장소에서도 로봇이라면 원격 조작으로의 수색이나 구조 활동 혹은 자동 제어에 의한 물자 운반 등이 가능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색, 구조 활동, 영역의 로봇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번에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아마 산불 예방을 방지하는 그런 로봇도 점차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모든 것을 로봇이 지원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디지털 기술은 가속도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제조 분야나 서비스업 등의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서도 로봇이 빠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택 내에서 서비스 로봇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간호시설에 입주하는 일이 없이 살아 익숙한 환경에서 로봇을 활용해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 산업은 2035년에는 약 100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은 어떤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전에 의해서 공장 등에서는 인간과 격리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산업용 로봇을 활용해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대처가 침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주로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가리키고 공공 공간이나 주거의 일에 인간과 동작 공간을 공유하는 로봇을 서비스합니다. 아마 그 서비스 로봇 종류에서는 예를 들면 오피스 빌딩에서의 그 접수 안내 로봇, 상업 시설에 있어서의 시설 내의 음식점이나 매점으로부터 상품을 운반하는 딜리버리 로봇,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서포트하는 커뮤니케이션 로봇 등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또 특수 용도로서는 재해 시의 그 인명 구조 작업을 서포트하는 로봇이나 농 작업용도 있습니다. 그 서비스 로봇을 도입했을 때의 이점이라면은 특히 그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면 인간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사람은 24시간 365일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만 로봇이라면 배터리 충전 시간을 제어하면 쉬지 않고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어 인재 모집의 수고와 비용, 잔업대 등의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다른 사업에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경영면에서의 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로봇이 미래의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 경비, 배선이나 배달 업무를 로봇이 담당하는 시대에 있어서 로봇에 의한 일의 대처가 진행된 결과 미래의 공간에서는 청소,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운반 업무를 실시하는 반송 로봇, 안내 유도 업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로봇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의 공공공간은 이러한 로봇 활용을 전제로 선진 기술과 융합한 로봇 친화적인 환경에 정비되어 로봇은 그 안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여 돌아다닙니다. 가정용 로봇이 노인을 지원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2030년대에는 로봇은 개개인의 거택에서도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상정됩니다. 이 가정용 로봇은 35%를 넘어 3명이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라는 상황이 됩니다. 근로자도 현재보다 감소해 가는 가운데 고령자를 지지하는 맨파워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봇의 활용은 그 해결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도입한 사례를 보면은 지난번에 2022년에 그 기사가 나온 게 그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로봇 네이버 신사옥에 가보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전부 보시는 것과 같이 기사가 나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봇이 사람의 삶과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 로봇의 기술은 매일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용 방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생활 면에서는 간호나 청소로 하는 일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서비스 로봇이 어깨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로봇은 사람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작업을 어깨로 대신하는 것으로서 일도 생활도 보다 충실하게 해줍니다. 수요가 높아지면 공급도 늘어나고 로봇의 저가격화의 보급이 가속화됩니다. 로봇이 아마 정상되는 날도 얼마 멀지 않습니다. 현실로 성큼 로봇 세상이 미래의 먹거리로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정형화된 산업 현장을 넘어 가정에도 보급되기 시작하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안전사고 등의 다양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반 정보 보호 규정에 AI와 휴머노이드를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맺는 말 첫 번째, 로봇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는가? 우선 엔지니어링 기초를 알아봐야 됩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은 먼저 공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전기 및 전자회로, 재료공학, 선행대수학 등이 있습니다. 내용도 로봇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도 있어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을 소홀히 하면 활용하는 어플리를 배우는 단계에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힘을 잊지 않고 발을 내딛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시다. 로보틱스도 배워야 됩니다. 기본사항을 배웠다면 이제 적용할 차례입니다. 대학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로봇 입문,
로봇공학의 기초 등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로봇공학에 관한 전문 강좌가 있는지 여부도 커리큘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과나 코스에 따라서는 로봇공학을 배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종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맺는 맛은 미래 로봇 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공부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면 입학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미 시험에 합격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운 내용이 직접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초가 탄탄하다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래밍 및 전자 작업을 시도하십시오.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있는 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는다면 노트북에서 잘 작동하므로 지금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점에서 입문용 책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및 전자회로의 지식을 몸으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최근에는 전자 워크킷 등 입문용 세트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전문 콘텐츠를 접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본격적인 공부할 때 이해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뉴스를 좀 읽어야 됩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이 무엇일지 1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최소 4년이 걸리므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기업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맺는 맛은 로보틱스를 배워 한국의 미래에 활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로봇 공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은 로봇 개발 엔지니어, 로봇 설계 엔지니어, 로봇 정비 엔지니어 등입니다. 로봇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로봇 공학에 대한 학습은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로봇 공학은 자기 개발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여를 결합한 아주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요즘 로봇은 매우 좋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도 있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더 높이 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구조 및 호위에도 적극적입니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고 또한 유용합니다. 로봇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감사합니다.